나는 1923년에 태어났다. (9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나는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이 딜쿠샤라는 걸 잘 모른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부른다. 내가 있는 곳은 여기 서울의 한복판. 종로구 행천동 1번지다. 내가 이 언덕 위에 맨 처음 지어진 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것은 내가 지내온 90년 동안의 세월과 오래전에 나를 기억하는 그리운 사람들의 이야기다. 바다 건너 미국 땅에 나의 오랜 친구 브루스가 살고 있다. 그는 평생 나를 그리워했다. I always tried to get a house on a hill because it reminded me of Dilkusha and Seoul. But I remember my mother taking me down in the garden back in 1940 and saying, "You'll always have this to come back to." And I thought at the time, I'll never see this again. And I didn't. Two people were my mother and my future mother-in-law. 브루스의 어머니인 메리와 아버지인 알버트가 나의 첫 주인이었다. Ah, this is my house. Here's the side of Dilkusha. Harry Young, Harry Young, Harry Yo. Harry Young Ko K-Ro Man Konda. Yes, it brings back so much memory of the fascination of that country to my father, to my mother, and to me. This song was written for Bruce Taylor for his 90th birthday. The song is called Dilkusha Return. Beads of amber in his hand, traveling to an ancient land where his father's work began so many years before. Mystery and love abounds, passing through the silver clouds to do what Mom had avowed so many years before. She said, "Please go back, my son, where our story was first begun, to Dilkusha House in your father's country, land of your birth." 은행나무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나는 33,000번째 아침을 맞았다. 무엇이 신기한지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나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게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다 신기한 것 같아. 아니 이런 거 오늘 안 왔으면 몰랐지.
신기하다 진짜 이거 신기하다. 안에가 계단이 나무 계단으로 돼 있어. 가보시죠. 나무 계단으로 돼 있다고? 응. 마루와 계단을 휘젓고 간 사람들은 내가 빈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 내 품 안에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다. 너무나도 그니 사랑했기에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그 상태에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이 동생이 언니 여기 저기 뭐야 서대문에 뭐 할머니 살던 방인데 가보라고 그래갖고 이제 밤에 왔어요. 밤에 이제 할머니가 오셔갖고 깜깜할 때 와서 이제 봤는데 대문도 없지 마루는 시커멓지 문을 열어줬는데 또 사람이 안 살던데 천정은 또 이렇게 다 꺼져가지고 그냥 어머 너무 무서운 거야. 가수 억순이 말고도 창문마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 모두 15가족이다. 나한테만 뭐라고 누르고 난리고 아뭐 개털이 맞으면 되는데 뭐. 딸이면 5,000원인가 요만한 거 사는데 재작년에 사는데 이걸 요 안에다 놓고 있더니 이렇게 안 죽었어요. 여기는 애들이 없어. 내가 애 낳아가지고 키우고 마지막이야. 애가 없어. 벌써 몇십 30년 애가 없지. 여기가요 그전엔 호랑이가 있었대요. 이리 너무나 집길이 있었고 여기가 저기 이 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시니까 이 집이 하나 미국 사람이 사는데 여기가 다 저기 뭐야 복숭아 밭이더래요. 응. 근데 우리가 내가 와 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숲을 속에 은행나무 큰 은행나무 집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서양 사람 집이라고 그래서 이 집을 좋게 내보고 있었지. 한옥에 살던 사람이 여기 와 보면은 2층은 마치 뭐 강당에 들어가 사는 것 같았어요. 그때. 90년 전 나의 첫 주인 알버트가 서재로 쓰던 방에 한 가족이 들어오고 거실을 쪼개어 3가족, 침실과 부엌을 쪼개어 5가족. 그렇게 식구들이 점점 늘어났다. 주민들은 가스도 전기도 화장실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공구 3호 09 3호 352 0602 서시절. 응. 또 이건 누구네 거지? 조수네. 조수네. 0224. 요새 말마다 주택 하나에 하나씩 쓰는 거 비하면 불편하지. 불편하지. 식구가 워낙 없지. 그런 데는 다 사는 게라. 다 환경에 적응하면 다 살기 마련이야. 나와 같이 사는 15 식구 중에 가장 걱정되는 사람은 지하 2호에 사는 희근 씨다.
그는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지난 10년 동안 방을 한 번도 치우지 않았다. 대부분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며 보내다가 집에는 가끔 들어온다. 비가 새서 천막으로 덮어놓은 내 지붕 위에는 고양이들이 살고 있다. 지금은 다 낡고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한때는 내게도 봄 같은 시절이 있었다. 나보다 500년 더 이 언덕 위에 살았던 은행나무는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태어난 건 이 은행나무 덕분이었다. 90년 전 인왕산을 산책하던 메리와 알버트는 이 은행나무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그래서 그 옆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지었다. 그들은 내게 딜쿠샤라는 이름을 주었다. The reason that was called Dilkusha, it means in Sanskrit writing, it means Palace of Heart's Delight, or near a place called Rawalpindi, North India. And that was the original. My mother saw that house when she was on her honeymoon. 그렇게 나는 일본이 지배하던 한국 땅에 서양인 부부가 짓고 인도 이름이 붙은 기이한 운명으로 태어났다. 그때 나는 층마다 3개의 벽난로를 품고 있었고 지금처럼 쪼개지지 않은 넓은 거실을 갖고 있었다. 나의 첫 안주인이었던 메리는 영국의 배우이자 화가였다. 그녀는 미국인이었던 알버트와 결혼하면서 그를 따라 한국 땅에 정착했다. 그들의 하나뿐인 아들 브루스는 3.1운동 바로 전날 한국의 독립선언서 위에서 첫 생을 맞았다. Yes, I was born in Severance. And I can't say that I recall a lot from that day. The Japanese raided the hospital. And a nurse saw the policeman coming, so she grabbed the master copy that was on the nurse took the thing off the machine. And where the heck to put it? Stuck it in the bed with me. Well, you wouldn't expect that a baby would be sitting on the declaration. So my father came down to the hospital. And saw my mother, and saw me. And he picked me up. And then he put me down. He found the copy of the Korean Declaration from Japan, of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기자였던 알버트는 아들의 요람 밑에서 발견한 독립선언서를 일본 경찰 몰래 해외로 빼냈고 세상에 알렸다. 한국과 독특한 인연을 맺으며 인생을 시작한 브루스는 내 품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은행나무 옆으로 넓게 펼쳐진 정원 곳곳이 브루스의 놀이터였다. We were on the side of a mountain, and so the land fell away. In other words, came lower below us, and so we could see all the way. But of course, on the next floor up, you could see the Han River. 내가 태어난 1923년 그때 인왕산 언덕 위에는 나 홀로 서 있었다. 산 아래 서울에는 초가집들과 기와집들이 뒤섞여 있었고 저녁이면 다듬이질 소리가 아랫마을에서 들려왔다. 언덕 아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 경복궁은 주인을 잃어버렸고 대신 이 거리를 지배하던 것은 거대한 조선 총독부였다. 마주 보이는 남산 한가운데에는 일본 신사가 있었다. 나는 언덕 위에서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흰 옷을 입은 한국인들은 일본인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고 나라를 되찾으려는 젊은이들이 총독부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다. 내가 태어나던 그 해에도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젊은이가 일본군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 Eventually the Japanese got in and then grabbed the whole thing for themselves. And to see the Japanese at the top and the Koreans at the bottom, and the only way to get up here or somewhere near here was to become a Japanese Korean. And quite a few people who were Koreans wouldn't do it. That man is one of them. 김 주사는 나를 돌보던 한국인 집사였다. 고정의 통역관으로 일했던 그는 나라를 빼앗긴 후 몰래 독립운동을 도왔다. 알버트는 그런 김 주사를 지지했고 존경했다. 그가 한국 땅을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에 관한 기사를 쓰는 동안 메리는 그녀가 지켜본 한국인들의 표정을 그림으로 그렸다. It's not just a face. There's something more behind it. I think she was very good at capturing that. Yeah. I think that if they had been able to go back there, if my grandfather hadn't passed away when he did, they would have returned to Korea. I think they would have lived in Dilkusha. I think they would have lived there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whether my father would have lived there or not, I don't know, but possibly. I mean, I could be living there. 브루스가 나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것은 전쟁 때문이었다. 그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했고 그 이후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 전쟁으로 나의 운명도 메리와 알버트의 운명도 바뀌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미국인 요주의 인물이었던 알버트를 감옥에 가두었다. 메리는 6개월 동안 가택연금된 채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땅에서 추방당했다. For Japanese who were interned in America, and they came to America. And while they were in America, and the war was still on, 1945년 8월 15일 전쟁은 일본의 패전으로 끝났다. 서울의 거리는 나라를 되찾은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처음 보는 열기였다.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태극기가 자유롭게 거리에 휘날렸다. 이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자 나도 나의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my father died. And he said that if he died out of Korea, he wanted his ashes taken back and buried in Korea. That was the country he had lived in most of his life, and that was the country that he really enjoyed living in. 알버트는 그의 소원대로 서울 양화진 묘지에 묻혔다. 첫 주인을 떠나보내고 나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여름을 맞았다. 긴 장마가 끝날 무렵 주민들에게 가장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나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다. 테일러 가족이 떠난 후 나는 국가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의 법적인 주인은 지금 식구들에게 내게서 나가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재산에 거주한 대가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벌금을 물렸다. 그러면 이걸 집이라도 뭘 붙여주고 그럼 돈이라도 내라고 내 말도 안 해. 여기 어떻게 된다는 소리는 없지요. 주민들 대부분은 오래전 먼저 살던 사람에게 잘못된 계약서를 건네받고 이사 온 사람들이다. 좀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한 지금 대여사는 대책이 없어. 차라리 오래 살게 해달라 그래요. 몇 년? 몇 년? 아줌마. 나 죽을 때. 아이고 참네. 내가 문화재로 지정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그렇게 되면 무너져 내리기 전에 나는 낡고 병든 몸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나의 식구들과 뜻하지 않게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글쎄 모르겠어. 나도 거기에 의문이야. 문화재로 지정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우리는.
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지정돼도 진짜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화장실이라 좀 어떻게 해주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내가 늘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하방 희근 씨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희근 씨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 달이 넘어서 죽은 지가 벌써. 근데 저 사람이 보통 사람같이 가정을 꾸리고 출퇴근하고 이렇게 나갔다 하는 사람 같은데, 근데 이건 노숙자야. 언제 들어간지 나간지도 몰라. 그리고 무슨 말을 걸면은 싸우려고 시비를 걸기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겁이 나가 그 사람은 말을 안 걸어. 그래서 더 무관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더 한 거예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 쌓여 있었던 희근 씨의 남루한 인생이 내게서 떠나갔다. 이 자리에서 나는 수많은 삶과 죽음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난 90년 시간 동안 가장 아팠던 죽음의 나날들을 나는 기억한다. 나라를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비극이 거리를 찾아왔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군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거리는 잿더미로 변해갔다. 서울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보금자리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갔다. 나는 언덕 위에서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건물들과 폐허로 변해버린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언덕 위에 살아남았다. 알버트와 메리가 처음 나를 지을 때 새겨놓은 초석의 글귀가 어쩌면 나를 지켜준 건지도 모른다. He had engraved Psalm 127, verse 1. Except the Lord build the house, they labor in vain that build it. Except the Lord keep the city, the watchman waketh but in vain. 살아남은 나는 남산이 보이는 이 언덕 위에서 전쟁의 흔적을 지워가는 서울을 지켜볼 수 있었다. 폐허가 되었던 도시는 빠르게 복구되기 시작했다. 거리는 파헤쳐졌다 덮어지기를 반복했고 높은 건물들이 지어졌다. 큰 도로가 뚫리고 최초의 터널인 사직 터널이 내 발밑을 지나갔다. 터널 위에 집을 고쳐 지을 수 없다는 법 때문에 나는 개발의 바람 속에서도 옛 모습 그대로 살아남았다. 정우영은
48년 동안 이 창가에서 나와 함께 서울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집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서울에 기차가 이래가 이래고 있어요. 입고하고 차 바꾸고 선 바꾸는 거. 그 빽 소리 들리면서 다 보였어. 내가 보였다고. 이제 그러고 여기서 내가 보면은 헬리콥터 타고 있는 거고 똑같았는데 지금 헬리콥터가 이제 잠수함이 됐어 이 집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나는 이 언덕을 지키는 잠수함이 된 채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나를 속인 사람보다 내가 더 야속하더라. 시간이 멈춰버린 내 안에서 나와 닮아가는 것인지 나의 식구들은 세월에 뒤처진 듯 살아간다. 자, 추억의 망개떡이요, 망개떡. 오세요. 자, 옛날 추억의 망개떡. 나더라고. 그런데 이제 뭐 거기 가고 나니까 청소해줄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안 오더라고. 사람 많은 도시 속에서 추억을 붙잡고 천천히 늙어가는 나의 식구들은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내게로 돌아온다. 이 언덕 위에서 시간이 가고 오는 걸 내게 알려주는 건 늘 이 은행나무였다. 여러 계절을 이겨낸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고 나면 곧 겨울이 찾아온다. 나는 이 언덕 위에서 90번째 겨울을 맞았다.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지하방에 사는 망개떡 장수 만수 씨가 쓰러졌다. 급성 위출혈로 병원에 실려간 그는 다행히 병원의 도움으로 걱정하던 입원비를 해결했다. 그는 일주일 만에 내게로 돌아왔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낡고 해진 몸이지만 그래도 아직 나는 만수 씨가 머물 수 있는 그의 집이다. 그렇게 나의 식구들과 함께 보낸 또 한 해가 무사히 넘어갔다. 밑에 안 남았어요, 내가도. 갈 날이. 그런데도 그 기분 좋은 거는 언제나 간직하고 있다고. 지금 진짜 어디로 준다 어디로 진짜 섭섭해요. 이 집이 정이 들어서. 우리 애들은 이게 이제 고향 같다는 거지. 어려서 왔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래서 걱정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겨울바람이 서서히 물러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무렵 너무나 갑작스럽게도 또 한 식구가 내 곁을 떠났다. 40년을 함께 살아 내가 고향 같다던 금순 씨였다. 아유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아 추네. 금순 씨는 그녀의 소망대로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 모두가 떠나고 나면 언젠가 나 혼자 이 언덕 위에 있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먼저 나의 주어진 생을 다하고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또 한 번의 봄이 왔다. 나의 가족들은 지난해 이맘때처럼 다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게 삶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돌아보면 나도 빛나는 나날들을 살았다. 누군가에겐 희망의 궁전이었고 누군가에겐 고향이었다. 나를 태어나게 했던 그리운 메리는 내가 가난한 한국인들의 희망의 궁전이 되어주길 바랐다. 나는 그녀의 소망을 언제나 지키고 싶었다. Personally, I'm glad if they were able to have some of the advantages that we once had that they now have. 나의 모든 기억들은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겠지만 여전히 나는 이 언덕 위에 서 있다.